자,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 디자이너 분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브랜드를 또 저는 처음 들어봐요. 이 아크네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예, 거기에 이 아크네라는 스튜디오를 만든 조니 요한슨이라고 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아크네라고 하는 데부터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크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우리 한국에서 특히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이 유행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스트릿 패션의 아주 메인에서 오버핏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즘에 이렇게 코트나 여자 티셔츠 같은 경우도 어깨 부분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오버핏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신의 핏보다 훨씬 좀 크게 그렇죠. 입는 거. 예, 그걸 오버핏이라고 하죠. 오버핏의 선구자가 아크네예요. 이분들이 언제부터 이거를 1995년부터 이제 특히 이 스웨덴에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만든 이제 이 브랜드가 아크네 스튜디오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뭐냐면은 항상 스트릿 패션.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안 먹혔어. 근데 이제 드디어 올 날이 온 거죠. 요즘 스트릿 패션이 전 세계를 강타한 거거든요. 스트릿 패션을 이제 루비통이나 모든 디자인 하우스에 스트릿 패션 안 만들면은 매출이 안 올라요. 그래서 이제 스트릿 패션을 가장 접목시킬 수 있는 디자이너를 딱 교체하는 시기에 요즘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아크네가 잘 된 이유가 특히 우리 한국에서 특히 연예인들이나 유명하신 분들이 티셔츠나 이렇게 코트 같은 거 거의 다 아크네예요. 그럼 이 아크네라고 하는 브랜드가 95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네. 주목을 받기에 된 거는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는 그렇죠. 이제 거의 거네요. 최근에 주목을 받은 거죠, 이제. 그리고 국내에서도 꽤나 유명한 이건 명품 정도 급의 어떤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네,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죠. 명품대 가격이고 저희가 10년 전에 네. 청담동에 이런 게 유행했어요. 스칸다비아나 브랜드가 유행했었던 적이 있어요. 스칸다비아나라고 북유럽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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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스웨덴, 알아요. 노르웨이, 네. 덴마크 네, 그렇죠, 그렇죠. 3개국이 합쳐서 다 스칸다비아나 해서 네, 네. 우리가 스칸다비아나 딱 아는 거는 이제 자동차 하면 볼보 그거 생각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그쪽 나라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토요일날을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항상 가족과 같이 한다 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토요일날이 쉬는 게 한 거의 5, 6년 됐나요? 근데 뭐 일단은 뭐 차츰 시행이 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이 스칸다나 브랜드가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는 되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 컬러감이나 그 오버핏 같은 거를 조금 싫어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도 다 안 가고 쉬고 이러니까 차차 자연으로 가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패션이나 이런 것들도 이 패션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패션보다는 이제 분명히 패션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니까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책들에서 다 그런 것들이 언급이 돼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5일 놀고 이렇게 5일 일하고 이틀 쉬면은 라이프 스타일 자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스트릿 패션이 좀 이렇게 됐다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인터넷 어떤 소셜 미디어나 네트워크가 발전을 하면서 더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 그 뭐 쇼핑몰 중에 무신사가 약간 좀 스트릿 패션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대세잖아 지금. 예, 근데 뭐 그것도 전 아마 그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좀 많이 틀리긴 하죠.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근무하는 거라든지 여기서 평상시에 이런 거지 이런 주말 룩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틀리긴 한데. 그런데도 이제 이 스웨덴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이케아 알잖아요. 이케아가 예, 스웨덴 거고 예. 특히 왜 볼보를 아까 얘기했냐면 볼보는 차는 투박해도 실용적이잖아요. 강판도 세고 뭐 그런 건 있잖아요. 볼보가.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차 브랜드를 나눌 때 그렇죠. 볼보는 안전성 보면은 차 여러 개 이렇게 세워놓은 거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그 세워놓은 당시에. 거. 예. 그만큼 이제 좀 안정성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저는 그래서 이케아 그 이제 그 가구점도 처음에는 이슈를 못 받다가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케아가 거의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가구 이 탑3 다 매출 합친 거보다 이케아한테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케아의 뭐 하여튼 그 정도 위상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이케아는.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스웨덴 브랜드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스며드는 거죠. 이제 슬슬 이제 어떻게.
조니 요한슨도 이제 스웨덴, 네, 그렇죠. 스웨덴 출신이고 거기에 지금 스튜디오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성복을 만드는 건데 이제 스트릿 패션이고 그게 그렇죠. 이제 95년부터 시작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근데 적어 주셔서 네. 제가 이게 조금 이렇게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련되긴 했더라고요. 세련돼. 그러니까 어떤 색상을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그러니까 좀 세련되게끔 잘 만들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눈에 띄던데 뭐 워낙 저는 스트릿 패션을 그닥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 것들은. 예, 근데 이 조니 원슨 요즘 그러면 이 굉장히 좀 대세죠? 많이 대세입니까? 지금 대세요. 예. 근데 워낙 대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스트릿 패션 쪽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지금 전 세계 탑 정도 그렇죠. 하는 디자이너다. 그러면 세 명이서 동업했다 그러면은 세 명 다 언급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 사람이 이제 디자인 쪽 담당인가요? 아 근데 이분이 이제 계속 총괄을 맡고 있고. 아, 이제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네, CD죠. 아, 네, CD를. 네. 이분이 되게 잘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보통 디렉터들 중에서도 이게 CD가 제일 위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모든 거를 다 섭렵하는 거죠. 이분이 딱 떨어져야지만 디자인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 마케팅까지 생각하고 그리고 뭐 잡지에서도 볼 때도 어디에 내라 광고를 그리고 시야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최고 위인 거죠. 어차피 자기가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그만큼 또 반응이 좋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십몇 년 전부터 아크네를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아크네가 전 맨 처음에 보고 이런 데가 다 있냐 싶었던 이유가 네. 이 아크네가 ACN이잖아요. 네네. 제가 좀 이제 의학 지식이 많잖아요. 제가 이거. 에크미 그거 이제 그러니까 뾰루지. 네, 맞아요. 여드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보니까 단어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역시.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피부과 시술들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레이저 쏘는 것들이 다 대부분 이제 병명을 보다 보면 이럴 거거든요. 왜 하필 이걸로 했는지는 뭐 혹시 아십니까? 독일식 발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약간 그렇게 읽으면 아크네가 돼요. 아크네가 되는데 전 맨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아크네가 아니라 이제 이거 여드름인데. 그런데 에크미. 예. 세계 패션이다 패션들 네. 보다 보면은 약간의 이제 리그들이 있어요. 프랑스 뭐 파리 콜렉션 리그, 뭐 밀라노 리그. 근데 사실은 이런 스칸디나비아 리그는 작아요.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은 여기 또 독일까지 쳐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서 düsseldorf나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 페어를 많이 여는데 이 스칸디나비아 브랜드들이 좀 있어요. 뭐 아이시 컴퍼니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제일 모직 같은 브랜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아시아를 잘 못 와요. 잘 안 돼. 하지만 유럽에서 잘 돼. 안 먹히니까. 안 먹혀. 희한하게 안 먹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K1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프라이드야. UFC는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아크네가 파리에서 맥혀갖고 아시아를 꽉 잡았던 거죠. 아크네가. 네. 알겠습니다. 여튼 그래 요번에는 좀 저도 처음 듣는 생소한 어떤 브랜드의 또 이제 디자이너였는데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아크네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도 알게 되는 거고. 근데 사실 브랜드 옷이 괜찮으면 우리가 또 캐주얼 쪽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는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나름대로 이 보면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보통은 이제 맞춤복 하다가 왜냐면 맞춤복을 해야지 이게 어떤 그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렇죠. 초기 비용이 왜냐면 기성복은 옷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기성복 쪽으로 다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잘 되면 기성복 라인을 또 만들 수 있는 거고 사실 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만들어요. 근데 캐주얼은 모르겠네요. 물론 제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좀 약간 캐주얼 정장 이쪽이고 이제 이용범 대표님이 이제 클래식이지만은 조금 독특한 식의 걸 풀어 나가려고 하는 거라서 근데 완전 캐주얼은 아니거든요. 따져 보면은. 네, 그렇죠. 예, 정장 기반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참조는 해 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브랜드도 있다라는 것도 그렇죠. 하나 알아두시면 좋지 지금 않을까. 대세다. 괜히 이거 홍보해가지고 또 아크네 많이 팔리는 거 아닌가 뭐 아직까지 구독자 수가 적으니까 그럴 일은 없다고 보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